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하는 남자 리차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늘 다녔던 길인데도 말이죠. 또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 한번 믿어보고 싶고 한번 만나보고 싶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왠지 모르게 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의 이성을 관장하고 있는 뇌의 부분보다는 감성, 즉 느낌을 관장하고 있는 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왠지 모름이라는 그런 느낌이 나의 의식세계보다는 잠재의식 속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잠재의식은 상상 속에 무엇인가를 창조하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꺼내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좋은 것을 많이 듣고 경험한다면 의식의 바탕이 되는 잠재의식 속에는 좋은 것들이 당연히 많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두운 기억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쌓인 기억들은 내가 앞으로 내리게 될 다양한 삶의 결정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또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저장되어져 있는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경험과 기억의 자국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 속에 있는 혹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경험과 기억은 어쩔 수 없는 운명, 숙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상과 같은 정신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정화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저장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더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갖게 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즉, 내 느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내 삶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로 이루어진 관계보다는 느낌이 편안한 친구에게 더 정이 가고 함께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속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그 좋은 느낌들이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과 그 관계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파수는 주변의 사람들을 감싸 안고 크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넓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 잠재의식 속의 밝은 기억을 극대화시키는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제거하는데 힘을 뺏는 것보다 내가 잘했던 일,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아마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럼 우선 우리는 보이는 것, 즉 행동과 말 같은 것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명상의 말이나 좋은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눈을 뜨면 나는 웃는다 하고 잠들기 전 다짐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체적이고 아주 효과가 큰 명상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호오포노포노의 주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신병원 수용소에 한 명상 심리학자가 이 주문을 통해서 열악하고 위험하기만 했던 그곳의 사람들을 모두 정화하게 되는 신비한 주문 같은 책인데요. 그 이름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란 책입니다. 자신에게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주문은 이와 같습니다. 인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문을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아직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이렇게 반복해서 마음이나 입으로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문을 하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점을 전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감기에 걸려서 빨리 회복하고 싶고 이 믿기만 한 빨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는 이 감기에게 어떻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한다면 살짝 관점을 바꿔서 나에게 휴식을 정하고 더 크게 아프지 않게 하려는 감기에게 감사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 쉼없이 내 몸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보호하고 더 크게 아프지 않게 하고 휴식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감기를 사랑합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보다도 의식 상태에 있는 것보다 나의 잠재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시시때때로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3분짜리 영상으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명상문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것인데요. 그 명상문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에서 3번까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를 3분씩 연습해 보신다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내가 당황스럽거나 화가 나는 일이나 또 큰 일을 눈앞에 둘 때 갑작스럽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주문이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